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고민 사연을 말하긴 그렇고, 어떤 시청자분이 장문의 글을 적으셨습니다. 이거를 좀 방송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방송 수요를 주신 다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방송 컨텐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읽어보도록 하죠. 아버지께서 중견기업에 30년째 재직하고 계십니다. IMF 때 동료분들이 꽤 많이 구조조정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학창시절 만난 친구 중에 친구 아버지가 구조조정 때 못 버티고 나가신 케이스가 있었고, 그 친구도 좀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구조조정 당시 못 버티고 나왔던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 소식 한 번씩 듣고 하시면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회사를 다니다 한순간에 나오가 되면 큰일 날까봐 걱정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런 거 많았지, IMF 때. 근데 사실 님 아셔야 돼. 다수님이 아셔야 되는 게, 대기업 다니면 이런 일을 안 겪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있잖아요. 아셔야 되는 게, 대기업도 칼바람 붑니다. 칼바람. 네. 모든 사기업은 경영이 힘들어졌을 때 얼마든지 사람 내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미 저번 고민사연에 우리 회사가 15년 뒤에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사연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기상조다.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15년 뒤를 걱정을 하냐. 15년 뒤에 회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님 노동자고 회사의 어떤 운명이 결정짓는 사람들은 경영진이기 때문에, 경영진들 알아서 살 몫이기 때문에 본인은 신경 쓰지 말고 일만 하면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때랑 우리 때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예. 아버지 세대랑 님 세대랑 다른 게 있습니다. 다수님도 이거 아셔야 돼. 뭐냐면, 아버지 세대 때는, 네, 갑자기 잘린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아버지 세대 때는 소위 말하는 희망퇴직이 없었던 뜻입니다. 네. 희망퇴직 같은 제도가 없던, 그냥 정리해고, 네, 방식으로, 네,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네, 조치를 당하신 분들. 네. 그래서 있잖아요. 뭔가 준비할 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야 된다. 언제까지 일해달라. 이런 식으로 통보식으로 해버리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아버지 세대 때는. IMF 때는요, 그냥 이제 나갈 사람 정해가지고 나가라 이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가라. 이번 주까지만 하고 나가라. 네.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런 분들. 요즘에 회사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 옛날하고 좀 다른 게. 회사도 바보가 아니에요. 회사도 요즘에는 많은 회사들이 무리수를 걸지 않아. 왜냐하면 IMF를 겪었던 회사들이 많거든. 옛날에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무리한 좀 문어발식 확장을 많이 했죠. 그 IMF 때 망한 회사들이 회사가 부실한 게 아니라 그 문어발로 이거 여기저기 이제 대출 받고 다 하다가 은행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개인 파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한 회사들이 많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대우 같은 회사, 증권회사라든지. 그래서 하루아침에 나가신 분들 많아요. 하루아침에.
예. 근데 그거를 님만 겪은 게 아니에요. 다 겪었어. 예. 그런 사유가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 예. 근데 이게 다른 게 있어. 뭐냐 하면 아버지 분들은 대체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응? 아버지 세대분들은 자기들이 갑자기 내가 회사에서 나가게 될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 만약에 내가 나가게 되었을 시 이에 대한 방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그냥 속절없이 그냥 일하다가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나간 거야. 이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다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세대는 회사 들어가면 무조건 정신고용이었던 거야. 당연히 회사 들어가면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간에 내가 자기 발로 나가지 않는 회사가 무조건 버틴다. 우리 회사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IMF가 터지면서 그 신념이 박살나버렸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없어요. 갑자기 내가 멀쩡히 다니던 회사에서 통고 처분식으로 언제까지만 딱 다니고 이제 나오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회사 직원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본 역사가 없어, 우리나라가. 근데 IMF 터지고 나서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나갈 거란 생각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안 한 거예요. 내가 혹시나 이 회사를 나가게 되었을 때 뭐 해 먹고 살 건지에 대한 방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자, 그렇게 해서 나가신 분들이 예, 사정이 안 좋아진 분들 많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도 왜 많냐 하면, 자, 왜 많을 수밖에 없냐 하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내가 잘렸을 시에 내가 잘릴 걸 예상하고 나름의 보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때 유용한 게 뭐냐면 4호정이에요. 4호정. 45세 정리해고 4호정. 예. 옛날에 그 IMF 때 유행한 말이 있어요.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 근데 지금 이건 지금도 유효한 말이죠. 이태백. 그리고 4호정. 예. 예, 여기 맞네. 45세까지 일하고 나와야 되는 경우. 5,6도 있어, 5,6도. 5,6도는 뭐냐 하면, 56세까지 회사에 나오면서 도둑이라는 거야. 5,6도. 네, 좋은 말이 아니죠. 이게 비꼬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뭐냐 하면, 갑자기 나가게 되니까,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어요. 사회적인 대비도 없었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아무런 예상을 하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게 뭐야.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하는 게 뭐야. 보통 사업이야. 장사 같은 거. 프랜차이즈. 사실 뭐 치킨집이나 피자집 같은 거 이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어. 이때부터. 왜냐. 내가 공장에서 단순 반복 이런 것밖에 없고 퇴직금 받았고. 예. 그렇다고 내가 뭐 다른 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치킨집 피자집 같은 거 많이 한 거예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나가신 분들이. 근데 하는 족족 다 망하는 거. 왜냐.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장사를 제대로 뭐 이렇게 일해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건 평소에 장사 같은 것 좀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뀐 사람들이지. 애초에 공장에서 단순 반복적인 일하던 사람이, 가게 차린다고 다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이게.
네. 그러면 님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님은 지금의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버는 돈 잘 모으셔야 됩니다. 잘 모으고 관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또래들보다 돈 좀 번다고 차 지르고 뭐 사고 이거 하지 말고요. 돈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아버지 세대 분들이 못한 게 있어요. 돈을 그냥 써버린 거야. 그때 마찬가지. 그런 분들 많아, 다수님. 저 아버지 세대 분들이 어차피 내가 여기서 쭉 정년까지 일하는데 굳이 뭐 돈 모을 필요가 있을까? 안 모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돈 벌이에 맞춰가지고 생활수 좀 맞춰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비상금이 없어. 모은 돈도 없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나오라 하니까 나오게 됐고, 퇴직금 받았고,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말아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태클 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님은 어떻게 된다? 지금 돈 좀 번다고 좀 내가 좀 목에 힘주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돈 모아야 되는 거야. 근데 다수님도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님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예요. 일반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야. 네. 내가 지금 대기업 다닌다고 돈 좀 번다고 우주될 게 아니라 지금 돈 몰아놔야 돼. 언제든지 회사라는 게 사업 아이템 잘못 잡고 뭐 잘못 찍히면 회사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다수님. 그리고 다니는 중간에도 여유가 있으면 예. 자격증 취득 같은 거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 회사에 쓸모없는 거라 하더라도 시간이 남으면 자격증 취득 같은 거 하셔야 돼요. 혹시나 모르니까. 예. 그리고 뭐 직장 수입 외에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보험. 네. 그런 거 다 있어야 돼. 일단 님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돈을 모아가지고 뭐 분양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주택 청약부가 분양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집을 산다거나 그런 게 되겠죠. 집을 사가지고 뭐 전세 돌려가지고 아니면 월세 내가지고 월세 받으면 되는 거고. 예. 지금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말해서 뭐 특별하게 준비할 건 없고 그냥 돈 모으면 돼요. 돈을 계속 그러니까 헛돈 쓰지 말고 모으면 돼. 근데 아버지 세대 분들은 어차피 내가 대부분의 회사들 이제 중견기 이상 넘어가면 아버지 세대 분들은 IMF 터지기 전까지 어떤 마인드였냐면 그냥 회사는 그냥 내가 자기 발로 나가는 게 아니면 쟁년까지 무조건 간다고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회사에 어떻게 보면 팽을 당한 거야. 네, 해줍니다. 네, 토사구팽 당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어. 저때 아버지 회사들이 대기업도 많이 날라갔어요. 대기업이 더 많이 날라갔어, 다수님. 그러니까 IMF 때 되게 무시한 게 대기업이 더 박살났습니다. 현차도 저때 많이 잘라냈어요. 지금의 현차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데 현차도 그때 많이 잘라냈어요. 자동차에서 다 망했습니다. 그때 대우, 쌍용, 삼성자동차 다 망했어. 대구에 삼성자동차 완성차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 날라갔어요. 그 다니던 직원들이 그렇게 될 거라 예상을 했는 사람이 있었겠냐고.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면 무조건 내 어떤 그런 고용보장은 확실하게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IMF 때 내가 도산한 게 한번 설명해 볼게. 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뉴스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IMF 20년 30대 그룹 대기업에서 1등부터 30개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게 11개. 대개 1등부터 30등까지 있었던 그 IMF 세대 터지기 전에 그 기업들이 살아남은 게 11개. 19개 없어진 거예요. 19개가. 예. 지금 사람들이 쌍용 무시하는데 쌍용도 예전엔 잘 나갔어요. 엄청 잘 나갔어. 현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기업 중에서 급이 밀리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쌍용한 무시하잖아. 예. 예전에 대우 공장 다녔으면 삼성 못지않게 대우 받았어요. IMF 터지기 전까지는. 근데 터지고 나서 회사가 다 나가게 됐단 말이야. 이 경제 상황이라는 게 대기업이 무조건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대기업은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손해볼 것 같으면 직원들을 사정없이 내칠 수 있는 거야. 앞으로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기업 다닌다고 30년 동안 회사 위기가 한 번도 없을까요? 다수님. 대기업 다닌다고 30년 동안 위기가 한 번도 없을까? 그럼 두산은 뭔데요? 두산도 대기업입니다. 두산도 재계에서 12위입니다. 근데 직원도 다 내보냈잖아. 그리고 조선업계에 있는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상호중공업, STX, 대우조선해양, 현장직들 다 내보냈잖아요. 대기업이죠. 맞죠? 그리고 저기 전주에 인천 타타대우 자동차라고 화물차 만드는 데 있거든요. 대우 화물차. 거기도 일감 없어가지고 희망퇴직 받고 있어. 이게 최근에 일어난 겁니다. 옛날 게 아니라. 그리고 OCI라고 하십니까? OCI. 동양제철화. 그렇죠. 현장직, 그러니까 대기업 현장직은 안전할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야. 물론 회사가 탄탄하면 현장직도 남아있겠지만 회사가 사업 아이템 잘못 잡고 적자를 막 이렇게 많이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직원들부터 내치는 겁니다. 직원들부터. OCI도 태양광 사업 했다가 이제 원전 때문에 다 끝나가지고 직원들 다 내보냈잖아요. 저 군산에. 못 믿겠으면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찾아봐요. 님이 몰라서 그렇지 뉴스에 기사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안 실려있어서 그렇지 지금 사기업들 중에 알게 모르게 희망퇴직 받는 회사도 많아요. LG는 올해도 받았고 재작년에도 받았어.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진급 못하면 50세까지 못 버텨요. 이게 버티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사 뭐 고용보장 된다고 내가 이제 뭐 정년이 뭐 보장되니까 내 미래는 걱정 없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뭔가 만들어야 돼. 다수님. 지금부터 내 미래에 대해서 차곡차곡 만들어 가야 됩니다. 회사가 미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철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아요. 제철도. 네, 제철도 대기업 직업군이잖아. 지금 반도체 말고는 솔직히 말해서 제조업 중에 제대로 수익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완성차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합니다. 현차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동안 채용이 없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안 나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회사가 막 이렇게 탄탄하게 막 이렇게 매출이 쭉쭉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수님도 아셔야 되는 게 회사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 순이익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하고. 그게 회사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 중에서도 이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회사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반도체 말고는. 반도체니까 그만큼 나오는 거지. 반도체나 다수님이란 장치 산업이 4차 산업이잖아. 4차 산업이 대표하는 건 많이 나오는데 대기업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덩치만 크다고 무조건 뭐 10년, 20년 버티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 못 따라가면 소리 소문 없이 또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대기업은 살아남더라도 직원들을 내칠지도 몰라. 만약에 회사가 적자가 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면 무조건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기업도 이런 어떤 그런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 보고 나가라고 희망퇴직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다스님이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너무 걱정하는 것도 안 좋아. 너무. 지금 내가 탄탄하게 대비하면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자신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있잖아요. 현실에 안주하고 미래 대비 안 하는 것도 웃긴 겁니다. 미래 대비 무조건 해야 돼요. 어느 회사를 다니건 간에. 공무원 됐다고 해서 나 이제 안 잘리니까 뭐 돈 안 모아도 돼. 그게 아니야. 돈 모아야 돼. 그러니까 님이 앞으로의 미래는 회사를 다니면서 만들어가면 돼요. 아니 누가 잘릴 거 예상하고 회사를 다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님이 아는데 15년 동안 회사를 다닐 수 있다고 치면 그동안 돈 모으면 되잖아. 돈 모으고 자격증 따고 다들 일이나 기술 같은 데 좀 관심 가지고 하면 되잖아. 준비해서 나오면 아버지처럼 저렇게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자금 없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15년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15년 뒤에. 님은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무 일도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며칠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세대하고 우리 지금 세대가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야. 다스님. 아버지 세대가 그랬다고 우리까지 똑같이 온다는 보장이 없어. 시대적인 어떤 그런 간극이라는 거 무시 못 합니다, 이게. 아버지 세대 그 IMF 1997년에 그 대한민국하고 2020년 현재 모습하고 그리고 이미 15년 뒤면 2037년 아닙니까? 그럼 40년 갭 차이가 나는데 그게 똑같습니까? 대한민국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하는데? 얼마나 많은 법이 개정이 되고 얼마나 많은 법이 법제화가 되고 안 그래요? 1997년 12월 그 아버지가 겪었던 과정이 나랑 똑같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하면 돼. 지금부터 내가 지금 버는 돈 잘 관리하고 미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 돼요. 항상 미래는 항상 대비하는 거야. 그냥 어디 다니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무원도 그런 거야. 공무원도 그냥 안 잘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돈 안 모아도 그게 아니야. 돈은 항상 필요해요. 이제 공무원들도 이제 뭐 정년 보장된다 하더라도 정년까지 일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안 그래요? 정년 지나기도 전에 나가는 사람도 허다잖아, 지금. 난 지금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신입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과연 정년까지 버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말로는 정년 보장되니까 들어왔는데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좀 되잖아, 이제는.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의원 면직자들. 정년 보장이 되는 걸 알고 들어왔는데 정년 보장 뭐 제대로 맛보기 전에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설령 정년 보장 때까지 버틴다 하더라도 연금이 그때 가서 수령할 수 있을지도 막무하고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살 거야? 지금 공무원들 정년 퇴직하신 분들도 돈 없어가지고 아파트 경비나 노가다 뛰신 분도 있거든요. 다수님. 공무원들도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본인도 노후 대비 안 해가지고 경비 아파트 가면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이제 인력 사무실에도 있어.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60세에 정년퇴직을 해도 연금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60세 정년퇴직을 하면 65세 연금이 나와요. 연금을 받으려면 5년의 갭이 있어요. 5년까지 버텨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 먹고 살기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해야 돼, 다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뭔가 내가 좀 또래보다 많이 벌고 많이 남겨 먹을 때 잘 관리해야 됩니다.
뭐 대기업 가면 정년 보장 되고 안 잘리고 아무 문제 없겠다. 그 본인만의 생각이야. 오히려 IMF 때 경제 대외 공황 때 대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쓰러졌어. 대기업도 사업할 때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아시기 바라겠고, 지금 다니는데 돈 잘 모으고 미래 대비 잘하면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괜한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